6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단체장에 비해 교육감 선거는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유권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텐데요. KCTV 초대석 이번 시간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혜자 후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스튜디오로 처음 모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선거에 이 시교육감으로 나오시게 된 출마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난 3년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으로 국가의 미래교육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7개 교육청들의 교육 시스템을 제가 비교를 하면서 지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이제 교육이 크게 패러다임이 미래교육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우리 광주는 어떤 상황일까 하는 게 굉장히 저 역시 궁금했는데 네. 17개 교육청을 비교하면서 제가 굉장히 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고 빠르게 우리도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기에 교육의 책임을 누가 과연 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봤을 때 지난 1월과 또 3개월 후에 4월에 여론조사 결과가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어떤 후보가 교육감 후보에 적합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모른다, 무응답이 약 40% 정도 나왔는데 시민들이 아무래도 교육감 선거에 좀 관심이 덜한 것 같긴 해요. 네. 우리 시민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교육은 사실은 뭐 자치단체 장에게도 일반적으로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비중을 저는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우리에게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기도 하고 또 그 아이들의 미래는 바로 내 자신의 미래이기도 하다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현재 학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교육의 책임을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무응답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육에 있어서 학교와 또 지역사회의 경계가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전체가 학교가 되고 있는 그러한 그 실정이고요. 또 그 우리 인재들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을 때 우리 지역도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누구에게도 사실은 모든 분에게 다 책임이 있는 것이죠. 네, 장위구 광주시 현 교육감이 3선 재임을 네. 하면서 흔히들 이 광주 교육을 진보 교육 12년으로 이렇게 말하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과 과가 있을 것 같은데 후보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것들이 공과 과라고 보시는지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12년 체제의 마감을 이제 예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과 과를 사실은 살펴보고 계신데요. 네. 뭐 그 공이라고 한다면 지난 12년 동안 어찌됐든 그 학교 복지, 교육 복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루었던 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의 인권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평가받을 지점이 있고요. 네. 또 뭐 학교의 내에서의 촌지를 없앴다라고 하는 교단의 청렴성을 이끌어낸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의 그 보편 교육으로서의 전환, 급식 이러한 것들도 성과를 이룬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실력 광주가 어디로 갔냐. 네.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학력으로 등치한다면 학력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크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육 역시 정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후보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방안들을 좀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네, 교육은 사실 저희가 이제 근대화된 교육을 해방 이후로 받아들였고 그 교육이 지금까지 큰 차이 없이 이렇게 교육이 계속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교육이라는 걸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업화 시대에 맞춰져 있는 교육이었죠. 그런데 이제 포스트 이제 소위 이제 제4차 산업 시대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팬데믹 현상이 가져온 이제 교육의 변화를 촉발한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교육은 이제는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패러다임에 바뀌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지난 우리가 처음으로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고 그 네.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함께 갈 수밖에 네. 없는 그러한 이제 변화가 촉발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대면이냐 비대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 기술의 결합이라고 하는 현상 이것이 대단히 의미를 갖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과거처럼 나는 물고기를 잡을 때 맨손으로 잡았어. 그러니까 너도 맨손으로 잡아. 라고 하는 교육 방법은 더 이상 통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기술과의 조합을 통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네. 또 사교육 문제 또한 선거 네. 때마다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또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나요? 아마 이제 사교육 문제에 대한 걱정,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교육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교육의 비중을 높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공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네.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교육에 대한 품질을 높임으로써 학부모들의 신뢰, 학생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제가 아까 이제 하이브리드 교육,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의 그 조합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이 하이브리드 교육을 통해서 상당 부분 사교육 부분을 우리는 흡수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인강과 같은 다양한 인터넷으로 듣는 강의들이 발전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 경제적인 병인에 따라서 특정 아이들은 좋은 이제 그러한 인강을 들을 수 있는데 비해서 또 어려운 학생들은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제가 그 교육청을 맡게 된다면 이러한 컨텐츠들을 충분히 개방과 공유의 시대에 맞도록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컨텐츠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네. 그 평등선을 풀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 교육 행정에 대한 지적도 네. 많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이를 또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가요? 교육 행정의 문제는 전부 다 불만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야, 나는 교육 활동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업무가 잡무가 네. 많냐라는 이제 그런 그 어려움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행정직 일반 직원들을 만나보면 쏟아지는 그 행정 업무로 인해서 도저히 감당하기가 네. 어렵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그 학교 비정규직 소위 공무직 분들은 학교 내에 있어서 여전한 차별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갈등이 그 내재되어 있고 이 갈등을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갈등을 풀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정치적인 그 측면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런데 뭐 소위 학교 행정에 있어서 정치와 무관한 것으로 하는 것은 또 그 어려워요. 갈등을 푸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정치에 있어서 이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동해서 갈등을 풀어내는 이러한 노력들. 근데 이제 갈등을 덮어두기만 하면 그게 저는 살이 되지 않는다. 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갈등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네. 서로의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또 거기에서 100% 만족은 아니어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후보자님께서 이제 한국교육학술 정보원장을 맡으셨지만 네. 또 19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20대 총선에도 출마를 하시면서 아무래도 교육 쪽보다는 정치 쪽에 좀 관심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 행정에 대한 조금 교육 행정에 대한 네. 경험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까요? 생각하시는지. 예, 네. 그럴까요? 예. 저는 이제 국회에 있을 때 4년 내내 교육상임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국가교육정책을 직접 수립도 했고 또 국가교육정책을 조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지금의 우리 광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교육정책과 별도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큰 보편적인 교육의 틀내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가교육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광주 교육을
잘할 수 있다? 그건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럼 학교 현장에 있었으면 교육을 잘하느냐, 행정을 잘하느냐. 학교 현장에서 교수나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해도 수십 년 해도 행정은 몰라요. 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우리 교육청의 모든 행정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고 지원하기도 했던 네,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제 전공이 행정학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 네. 또 전달하는 시스템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분야에서의 교육의 서비스를 어떤 전달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것이냐. 네. 이건 행정의 영역에 속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후원회장을 맡으셨어요. 네, 이유가 그렇습니다. 있으십니까? 네, 제가 가끔 정세균 대표님을 뵙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도울 수 있는 일로서 말씀을 주셨고, 네. 그래서 혼 회장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어요. 국회에서도 같은 교육상임위에서 제가 일했던 경험이 있고요. 네. 그때마다 법안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제출하거든요. 그럼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도와주시기도 했고 또 많은 충고도 주셨어요. 그래서 교육 정책에 관한 한 정세균 전 총리님과 다양한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었고 또 그러한 국정의 경험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네.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생각하십니다. 네. 특히 나이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20년 전에 개발할 때 그 당시에 주된 역할을 하셨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네. 특히 근데 제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나이스를 관리하기 때문에 또 그 점에 있어서 관심사가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혼회장으로 모시게 됐고 또 많은 가르침도 받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다른 후보자들보다 내가 이것만큼은 강하다. 네. 어떠한 차별점이 있으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이제 자기 칭찬을 예. 해야 되는 거네요. 저는 교육 현장에서 20년의 교수 생활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이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우리 학생들이 사회 진출을 앞두고서 사실은 좌절하는 경우도 제가 지켜봤고요. 그러면서 그 좌절을 그럼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풀어줄까라는 고민 속에서 사실은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교육상임위에서 사실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을 제가 입안을 했었고 네. 그 법을 통해서 지금의 공공기관들에게 일정 부분 할당을 그 지역 출신자에게 할당을 하도록 하는 방책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네.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 굉장히 보람찬 것이죠.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정말 뜻하지 않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육의 중단 위기를 막아내라라고 네. 하는 것이 저한테 주어진 사명이었었고 그 교육의 중단을 막기 위해서 정말 300만 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2주 만에 구축을 했고 네. 또 우리 아이들 자가진단 시스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등교를 할 때도 자가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에 코로나의 의심 증상을 걸러낼 수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교육의 중단을 막는 데 저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네.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실제 지금의 교육에 기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네.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정치와 행정 그리고 교육 현장 경험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누구보다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네. 후보자님의 공약이 굉장히 이제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미래교육원을 신설하겠다라는 네, 공약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의 교육의 대전환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미래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거냐. 그는 첫째로 우리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분류하고 정립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네. 특히 내년부터 2023년이면 고교학점제가 단계별로 적용이 됩니다. 거의 모든 학교가
고교 학점제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자기가 들어야 될 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를 잘 알고 있을까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행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도 그래, 이 학생은 어떤 때에 이 과목이 즐거웠던가, 어떤 과목이 즐거웠던가, 또 어떤 데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네. 또 어떤 점이 조금 더 따라잡아야 될 분야인지, 이러한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것이 이제 과학적인 행정인 거죠. 특히 저는 학업 중단에 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제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발견을 하기도 했어요. 시도를 했고. 네. 그래서 1년이면 6만 명의 학생들이 초중고를 그만두게 됩니다. 우리가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들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건 대단히 네.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학교 안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 함께 통합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사전 예방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변이, 성적이 떨어지고 출결석이 몇 회 이상 문제가 생기면 학업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사전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저는 미래교육원에서 네. 해줘야 된다. 그리고 미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미래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속에서도 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교육시켜낼 수 있다면 네. 더할 나위 없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른바 해자표 공약이라고 해서 네. 다양한 공약들 가지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죠. 이제 해자표 공약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 해자표 도시락이 있었죠. 네. 그래서 가성비가 높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 가성비가 높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투입한 비용만큼 충분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실제 우리 지금의 1인당 공교육비는 이미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은 우리 교육이 선진국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우리 교육의 품질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높이기 위해서 저는 3가지 범주를 정하고 있습니다. 더 힘있게 미래 역량 교육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더 공정하게. 그래서 학교 현장의 공정성 그리고 차별 없는 교육, 사각지대 없는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오래가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할 때는 시험 보기에서 열심히 외우지만 시험 보고 나오면 하얗게 잊어버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네. 그러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죠. 축적해가는 것이기 네. 때문에 오래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생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계 시민으로 키우기 위해서 더 오래 가는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간곡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은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고, 또 교육은 우리가 어떤 다른 가치보다도 소중한 가치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에 대한 우리가 비전을 정하는 것은 모두의 역할이어야 되고 모두의 책임이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박 회장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광주교육에 나아갈 방향 그리고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떤 아이들로 키울 것인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맞춰가야 될 것인지, 그러한 점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싶고 함께 소통하고 싶고 또 함께 실행해 나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후보님의 선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